DVD 비트코인 페퍼 아빠입니다. 제가 처음으로 거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요. 이게 참 장이 요즘에 많이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거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를 좀 그래도 약간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 어제 저는 제가 기준점을 잡은 코인 가격에서 50% 정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았고 실제로 그냥 단기로 단타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. 한 10% 정도 쳤다가 빠졌던 것 같아요. 왜 굳이 50%를 기준으로 잡았냐면 뭐 30%, 20, 30%도 굉장히 원래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평범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서 20%, 30% 내려오면 진짜 많이 내려온 건데 암호화폐 시장은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2, 30% 내려와도 그게 내려온 건지 더 내려갈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쇼부를 봤던 게 이제 50% 정도 내려오면은 무조건 이제 들어가자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했었고 세웠고 그렇게 그냥 실제로 들어갔을 때 진짜 그게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팔려져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반등을 했었고 아무래도 비트코인 그 시세의 영향이 많이 컸었는데 어제 저녁에 새벽에 이오스가 한 8,100원대 였었던 걸로 기억해요. 여기 보니까 지금 8,100원대 거의 완전 저점이었었네요. 반등을 한 상태인데 이오스랑 진리카도 거의 최고 저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기준점 작은 것을 이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략 50% 정도가 내려온 상태 같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단타로 쭉 빠졌어요.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가 원칙을 세웠는데요. 그것은 이제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시드를 열등분을 합니다. 열등분을 하면 이제 진입을 할 때 그 한 등분씩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. 금액을 이제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물론 사람마다 또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트레이딩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직 돈을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트레이딩 방식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고 오늘 처음으로 그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. 복잡하게 저도 복잡하게 잘 몰라요.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최소 이제 50% 정도가 오면은 안정적으로 단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대신에 시드를 10개로 나눠서 종목은 3개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개의 종목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. 자, 어쨌든 서론이 길었었는데 10분의 1로 나누고 종목은 뭐 3가지 정도로 추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종목을 고르고 나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잘 들여봐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정책으로서 작용을 하고 예전에 제가 외환 거래를 잠시나마 했을 때 이제 그런 화폐에 관한 책을 좀 읽어봤었는데 막 그 유명한 이제 그 외환거래의 대가 조지 소로스가 쓴 책도 막 읽어봤어요.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화폐는 항상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고 해요. 한 방향으로 팽창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끄는 것이 정책이거든요. 그래서 화폐는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전제를 깔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. 그래서 메인넷이라는 정책이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한 이제 좋은 긍정적인 것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제를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홀딩하고 있었던 포지션에서 무려 50% 가까이 내려오게 되었었어요. 그래 내려왔을 때 들어가서 정말 10%만 먹고 빠졌고요. 만약에 또
이 정도까지 또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또 들어갈 겁니다. 또 들어가서 먹고 빠질 겁니다. 확실치는 않지만 이게 반 이상 떨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선이 튼튼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. 또 한번 내려왔을 때 먹고 그런 식으로 일단 당분간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똑같습니다. 진리카도 역시 그래요. 진리카도 제가 잡았을 때 비록 이게 막 250원 넘게도 올라왔었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다음 포지션을 잡기를 한 이 정도에서 제가 잡았던 것 같은데 지금 70원 이하 가까이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50% 정도가 내려왔었습니다. 그래서 포지션을 잡았고 새벽에 잡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수익이 나와 있었던 것이죠. 10%를 먹고 빠졌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종목을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정말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밑에서 먹게 되면 왜냐면 정책상 제가 화폐가 이제 마켓이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복귀가 된다면 이제 밑에서 먹었던 수익이 본인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이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. 이제 그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내려왔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무시하는 그런 트레이딩이 되겠죠. 왜냐면 변동성이 정말 막 50%막 이렇게 되는데 내려왔다고도 이렇게 막 50%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하잖아요.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너무 많이 잡는다는 것은 화폐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엄격하게 암호화폐 자산으로 50%를 갖고 있다면 나머지 50%는 그 원화로 갖고 있습니다. 들어갈 수 있게 반등할 때 먹고 기다립니다.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수입들이 있잖아요. 수입원. 이제 트레이딩 안에서 나오는 수입이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화 채굴을 통해서 수입을 내게 되면 한 달에 일정한 액수를 지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요. 그런 식으로 원화를 입금하시다 보면 이게 트레이딩이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돈을 얼마를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큰 돈을 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막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그게 꼭 자신의 스토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매달 어느 정도의 금액을 실제 원화채굴로 한 금액을 좀 번거로워도 그것이 좀 쉽지 않아도 자신이 일정한 이제 금액을 가지고 수익률을 내기 전까지는 꾸준히 연습하신다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그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저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너무 행설수설할 것 같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조언을 해드렸고요. 우리 꼭 같이 살아남읍시다. DVD 바피트 코인 이상 페퍼아빠였습니다.